이 그림은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가는 그런 뭐 짤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그림인데 이게 이제 제롬 파월이 QE를 하는 거를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어, 인쇄기 돌려서 찍어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런 건데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QE의 본질을 전혀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실제 미국의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이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이 부분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소유한 그 지급준비금, 중앙은행의 빚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 은행이 중앙은행에 갖고 있는 지급준비금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보면은 가장 높을 때 3%, 그 다음에 거의 0% 가깝고 뭐 2% 가깝고, 물론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뭐 6%까지 올라왔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QE를 그렇게 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뭐 큰 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QE하고 인플레이션은 별로 상관이 없다. 물론 경제 주체에 어떤 희망을 줘서 잘 될 거야 해서 열심히 또 생산하고 열심히 소비하고 그랬다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었을 텐데, 최소한 과거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있었던 이 인플레이션은 좀 더 또 다른 얘기인 거고요. 재정 지출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QT를 하게 되면은 재정 정상 정책 정상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자율 상승을 시키는 게 있고, 근데 이자율 상승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이자율 딱딱 올리면 되죠. 세 번 한다 그랬으니까 한 0.75% 정도 올릴 것 같고요. 네 번 하면은 올해 한 1%까지 그 단기 이자율, 페드 유효 이자율이라고 그러죠. 유효 페드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수준을 지금은 0에서 0.05에서 0.15 요 수준인데 이거를 계속 조금씩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폭은 0.25%씩 하겠다. 뭐 큰일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QT는 상당히 좀 복잡해요. QE가 아까 봤던 것처럼 복잡하듯이 QT는 QE의 정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에 있어서 부호들만 싹싹 바꿔주면 돼요. 플러스였던 걸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는 건데, 그럼 QE 현재 상황을 한번 보면요. QT를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QT를 하려면은 이게 페드의 대차 대조표라면은 페드가 갖고 있는 게 국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페드의 부채로서 갖고 있는 게 지급준비금이겠죠. 지준금. 뭐 여기 부채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그냥 요것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현재 페드가 갖고 있는 국채를 보면요. 국채라는 건 항상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가 1년 이상은 이렇게 늘어왔어요. 이게 주황색이 1년 이상. 만기가 1년 미만인 거는 거의 없다가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자, 이 얘기 뭐냐면은 QT를 할 때 그러면 국채를 팔면은 지급준비금 그만큼 없어지겠죠. 예를 들어 국채를 10만큼 팔았다. 마이너스 10 써주면 지급준비금도 마이너스 10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게 QT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국채를 파는 거를 어떻게 하냐, 줄이는 걸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채가 만기가 있으니까 만기가 오면은 페드가 소유한 국채를 가지고 주인한테, 국채 주인은 재무부죠. 재무부한테 돈 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 국채 소유가 없어지고 지준금이 그만큼 지급준비금이 재무부 뭐 이렇게 줄어들겠죠. 부채 쪽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채를 직접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서 여기 좋은 국채 있습니다. 요거 사실 분 오세요. 이렇게 시장에서 경매 방식을 통해서 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방식은 뭐였냐면은 이게 사실 페드도 처음 해보는 거라 이거를 어마어마한 양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페드도 처음 해보는 거라 첫 번째 방식, 요 만기 도래한 거, 요거를 재투자 없이
만기가 왔어요. 그러면 페드한테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페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아니면 그걸 갖고서 다시 또 국채를 사거나 할 수가 있었겠죠. 이걸 뭐 롤오버라고 하는데 롤오버 연장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채까지 같이 줄어드는 거. 이런 방식을 아마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히 뭐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단기 국채 1년 미만 만기가 1년 미만인 게 1조 달러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상당히 예전보다는 즉 2014년 15년 이때 시작했을 때보다 그때보다는 굉장히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냐 상당히 큰 양의 요걸 갖고 있다. 이렇게 그 단기를 갖고 있으니까 만기가 도래한 거를 그냥 가만히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 도래하는 대로 롤오버 하지 않고 또 그 돈을 갖고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QT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QT를 할 때 또 다른 플레이어가 한 명이 또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재무부예요. 왜 재무부가 중요해지냐? 자, 제일 쉬운 거 만기가 도래해서 만기 청산을 했습니다. 재투자가 없어요. 쉰 만큼. 그 얘기 뭐냐면 만기가 도래하면은 그 페드는 그 국채를 가지고서 재무부한테 달려가자. 재무부한테 야 너 이거 원금 갚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재무부는 오케이 원금 줄게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냐? 재무부는 페드의 계좌를 갖고 있죠. 은행은 페드의 그 지급준비금 계좌를 갖고 있지만은 재무부는 페드의 TGA라는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는 이 계좌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채가 만기가 돌아와서 국채가 생기면 국채로부터 그 돈을 받으면은 그 돈을 갖고 어떻게 하냐? 부채 쪽에서 떨어질 수가 있겠죠. 즉 페드가 갖고 있는 야 너네 재무부 너네 계좌에서 그러면 10만큼 없애줄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부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하겠죠. 재무부는 반대죠. 국채가 재무부한테는 채권이 저 부채가 되는 거죠. 그 부채 없애주고 그다음에 자기 갖고 있던 자산 페드에 있었던 거에서 10만큼 없애주고 이게 제일 뭐 간단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재무부는 또 왜 필요하냐? 재무부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 재무부에 이 재정 적자가 있는데 재정을 씀으로 인해서 계속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재무부는 지금 1년짜리 국채가 만기가 돌아왔어요. 그럼 만기 돌아왔는데 이거를 딱 갚고 재무부의 대체 대표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근데 더 연장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가 있겠죠. 또 똑같은 양만큼 국채를 발행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국채를 발행한 거는 누가 하냐? 뭐 민간이나 은행이 국채 매입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재무부의 대차 대조표는 변화가 없습니다. 100만큼 만기 돌아왔는데 뭐 10만큼 만기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또 롤오버 연장해 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은행이 이 국채를 매입했다. 그럼 은행이 국채를 페드로부터 매입을 하면은 돈을 줘야 되죠. 그러면 은행이 페드한테 갖고 있는 그 돈은 뭐냐면 지급준비금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급준비금 계좌에 지급준비금을 쓰니까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그걸 갖고 국채를 사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페드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채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다 어떻게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페드의 그 대차 대표는 10만큼 감소한다. 뭐 요거는 아까는 이제 방금 전에 거는 만기 청산하고 은행이 국채 매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은행이 아니라 기업이 국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번에는 은행은 그냥 통로 역할만 해주고 있고요. 페드 역시 또 마찬가지로 저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전체적인 대차 대조표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 이전에는 누가 국채를 매입했느냐 페드가 매입했다면 이제는 은행 또는 일반 기업들이 국채를 매입하게 되는 그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 결과 모든 걸 다 했을 때 공통점으로 하나 남는 것은 즉 페드의 대차 대조표 밸런스 시트 이 규모가 감소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QT의 결과 페드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되고 자 재무부의 대차 대조표는 페드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확대도 가능하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축소도 가능합니다. 즉 재정 적자를 계속했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확대가 될 거고요. 재정 적자 규모가 없이 딱 0으로 맞춰놨다 그러면은 그대로 갈 거고요. 재정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면 더 점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QT의 결과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QE에서는 이 국채를 누가 샀냐면은 페드 중앙은행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QT에서는 국채를 누가 사냐? 은행 또는 민간이 이 QT죠. QT에서는 은행 또는 민간이 이 국채를 매입한다는 굉장히 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런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 또 다시 하자면은 페드를 대신해서 국채나 MBS를 매입할 주체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매입할 주체들한테 뭔가 유인을 주려면은 이게 가격이 싸져야 되겠죠. 가격이 싸야 된다는 건 뭐냐면 수익률이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의 기본적인 단기 이자율을 올려야지 뭐 국채라든지 뭐 MBS의 그 수익률도 오를 가능성이 생기겠죠. 이게 항상 그 단기 이자를 올린 만큼 그 단기 이자 그 장기 이자율들이 1년짜리, 10년짜리가 같은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자율 역전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단기 이자율은 뭐 2%인데 뭐 장기 5년짜리가 뭐 1.5% 이렇게 오히려 더 장기가 더 싸진다든지 이러면 이제 페드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새로운 정책들을 내놔야 되나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페드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QT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국채나 MBS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페드가 아닌 다른 주체가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채의 이 가격이 싸야 되고 싸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국채 금리가 높아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금리 상승부터 페드의 기준 이자율의 상승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QT를 할 때 금리 상승부터 시작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이제 QT로 가는 이유가 그런 것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이 직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기준 이자율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페드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 대차 대조 자산의 크기인데요. 보면은 2018년, 2017년 말에 시작했던 QT에서 보면 얼마나 줄었냐면요. 4.5조에서 시작했다가 3.8조로 줄었어요. 이 얘기는 대략 0.7조니까 7천억 달러겠죠. 7천억 달러 이거 줄였는데 요 사단이 남은 겁니다. 여기가 바로 2019년 9월 14일 그 레포 누구는 레포 발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레포 시장 위기가 이때 벌어지고 있다가 여기 3월에 아주 큰 그 코로나 팬데믹 그 사건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레포 위기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었냐면 이게 레포 시장에서의 이자율이에요. 보면은 가끔 이렇게 3월 말 뭐 6월 말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분기 말에 레포 시장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딱딱 치솟아 오릅니다. 그 이자율들이요. 또는 월말 여기 보면 작은 월말이 이렇게 딱 하나씩 있죠. 보면
예. 이런 식으로 또는 어떤 이제 월말 또는 분기에 보면 이렇게 레포 시장에서 그 자금의 수급 때문에 이런 이자율을 올렸는데 2019년 9월에는 정말 심했어요. 거의 10%에 달하는 그런 식으로 이자율이 레포 금리가 올라왔었는데 이때 민간 시장에 이걸 맡겨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페드가 깜짝 놀란 거죠. 이때. 그러므로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무려 5년 8개월을 이끌었던 정상화 과정이 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레포 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